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를 계속해서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중에서 CE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을 몇 개 동영상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는 전미사 ANC나 ENC도 포함해서 ANC나 ENC도 끝이 CE로 끝나니까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을 13개의 명사를 이번 동영상에서 소개를 하겠고요. 다음번 동영상과 몇 개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고 많이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그런 명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CE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CE가 사용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을 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볼 예가 advise, 충고하다라는 동사에서 끝에 SE 자리에 CE가 와서 advice, 충고라는 명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dvise, 충고하다는 동사에서 나오는 또 다른 파생어들은 advisor, 끝이 ER로 끝나니까 뭐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충고하는 사람. 그 다음에 advisory 하면 이 단어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명사일 때는 자문, 권고 이런 말이고 형용사일 때는 권고하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예가 serve, 봉사하다인데요. serve의 명사는 service 해서 이것은 이제 봉사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거 서비스입니다 할 때 뜻은 조금 우리말로 쓸 땐 좀 뜻이 바뀌어서 쓰고 있지만 service 하면 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rve, 봉사에서 나온 또 다른 명사 파생어들은 server, 봉사해주는 사람, 뭐 종업원이 되겠죠. server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고 servant 하면 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rve라는 동사에서도 명사가 service, server, servant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한꺼번에 다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 어휘를 계속 늘려나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이제 coward, 명사인데요. advise나 serve는 동사였죠. coward는 명사입니다. 겁쟁이라는 명사고요. 여기에 또 전미사 CE가 붙어서 cowardice 하면은 이거는 비겁함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just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just는 단지, 그냥이란 뜻도 있고 또 올바른, 정당한 그런 뜻도 있는데 올바른, 정당한 뜻으로 쓰이는 just에서 CE가 붙어서 justice 하면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바른, 정당한 뜻을 가진 just를 동사로 만들면 justify 해서 정당화하다. justify의 명사는 justification이 되겠습니다. 정당화, 합리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미사 C로 끝나는 몇 가지 또 단어들을 보면 absence 하면 결석이 되겠고요. 자리에 없음 하는 말이고요. abundance 하면 풍부함,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있는 풍부라는 뜻이 되겠고요. convenience 하면 편리, 편의성 이런 말이죠. 우리 편의점, 길가에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 편의점이 convenience store라고 해졌습니다. 그래서 편리, 편의 이런 말이 되겠고 diligence 하면 근면 성실할 때의 근면, distance 하면 거리가 되겠고요. patience 하면 참을성, 인내심 이런 말입니다. 명사고요. silence 하면 침묵, 정숙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absence부터 시작해서 silence까지 있는 이 단어들은 CE 대신에 T를 쓰면 다 형용사가 됩니다. absent, 결석한, abundant, 풍부한, convenient, 편리한, diligent, 근면한, distant, 거리가 있는, 먼, patient, 참을성이 있는, silent, 조용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로 끝나면 형용사고요. CE로 끝나면 명사인 그런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단어를 보면 이제 present가 있고요. 강세가 present 앞에 있을 수도 있고 present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강세가 앞에 present 하면은 형용사로서 있는,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 있는, 그 다음에 또 현재의 이런 말도 되겠고요. 명사로는 또 선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present, 있는 그런 형용사의 뜻에서 나온 명사는 presence. 이것도 이제 강세가 앞에 있죠. presence 하면 존재, 출석 뭐 이런 말이 됩니다. 출석이니까 아까 결석하고 반대말이 되겠죠. absence하고 presence는 이제 반대말이 서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esent 하고 강세가 뒤에 있을 때는 이제 제시하다, 보여주다, 발표하다 뭐 이런 말이 되는데 선물하다 동사가 되는 겁니다. present 하면 강세가 뒤에 있으면 동사가 되겠고요. 발표하다라는 뜻에서 명사는 presentation, 제일 마지막에 있는 presentation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sent 같은 경우는 이제 철자는 같지만 강세 위치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가 이제 달라지고요. 그 뜻에 따라서 명사가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같이 잘 강세 위치랑 그 다음에 그 뜻하고 잘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할 단어는 abhorrence인데요. abhorrence는 동사 abhor, 싫어하다, 증오하다, 혐오하다,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abhor, 명사는 abhorrence가 되겠고요. abhor를 예를 들면 어떻게 쓰냐면 I abhor all forms of racism. 이런 문장을 보면 I abhor 하면 나는 아주 혐오한다, 증오한다. 뭘 증오하느냐면 all forms, 모든 형태들. 어떤 형태들이냐면 of racism인데 racism은 인종주의라든지 인종차별을 뜻합니다. racism은 어떻게 형성된 단어냐면 race에다가 ism을 붙이는 건데요. race는 경주, 달리기 경주라는 뜻도 있고요. 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하는 그런 인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ism, 어떤 주의, 철학을 뜻하는 전미사 ism을 붙여서 racism, 그래서 인종주의 또는 인종차별 이런 단어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끝이 ism으로 끝나는 또 다른 예를 보면 capitalism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래서 ism은 어떤 철학이나 주의를 뜻하는 그런 전면사가 되겠고요. racism은 이제 인종주의, 인종차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bhor하고 좀 비슷한 단어들이 어떤 게 있냐면 dislike, like의 반대말입니다. dis는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dis가 붙으면 이제 반대를 뜻하니까 dislike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하다, 혐오하다, 증오하다까지는 아니고 싫어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제 증오하다는 뜻은 detest, 아주 이제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ate도 있죠. 우리가 이건 좀 아는 단어겠죠. hate는 명사가 좀 독특하게 변합니다. hatred. 그래서 동사는 hate, 그 다음에 명사는 hatred. 좀 독특하게 변화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단어는 acceptance인데요. acceptance는 받아들이다 하는 뜻을 가진 동사 accept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다 하는 동사 accept에서 나온 명사가 acceptance 하니까 받아들임, 수용 이런 말이 되겠죠. 이거의 또 형용사는 acceptable, 끝이 able이 able로 끝나면 뭐뭐가 가능한 이란 뜻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acceptable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accept가 쓰이는 몇 가지 예를 좀 보실까요? She accepted the job offer 하면 그녀는 받아들였다죠. She accepted, 그녀는 받아들였었다. 뭘 받아들였냐면 the job offer. job offer는 이제 어떤 직업이 이제 구인 광고를 보고 apply를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 받아들인 데서 사용자가 그래 한번 일해 봅시다 하면 job offer, 그 job을 offer 제공 이런 제안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job offer를 받아들였다는 거는 내가 어플라이를 했고 거기서 오케이 해서 그러면 저 거기서 일할게요 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Do you accept credit cards? 하면 우리가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어떤 가게 가서 계산을 할 때 저 신용카드 계산이 되죠? 할 때 물어보는 말입니다. Do you accept credit cards? credit cards가 신용카드들이고요. accept 받아들이다니까 이제 손님이 주인한테 계산을 신용카드로 해도 될까요? 하고 묻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면 어떤 데서는 이제 신용카드가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미리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묻는 말입니다.
Do you accept credit cards? 그 다음에 Please accept my apology. apology는 사과 뜻이죠.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Please accept my apology. 제 사과를 좀 받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acceptance speech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자리에 예를 들어서 회장 자리다 해서 그 회장 자리에 이제 선임이 됐을 때 그러면 수락연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할 때 하는 말을 수락연설이라 하고요. 그거를 acceptance speech, speech가 이제 그 연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락연설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단어는 accomplic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공범, 한패 뭐 이런 뜻입니다. 썩 좋은 단어는 아니죠. accomplice, 공범, 한패는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컴퍼니, 친구 있잖아요. 그 컴퍼니에서 출발했습니다. 컴퍼니가 회사란 말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그 컴퍼니 친구란 뜻에서 accompany 하면 같이 가다, 동행하다. 친구랑 같이 가는 거니까 동행하다, 같이 가다 하는 accompany라는 동사가 있고요. 또 companio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 할 때 그 하는 companion, 동반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company, 친구에서 이제 accompany, 동행하다, companion, 동반자, 또 accomplice, 공범, 한패란 파생어들이 나온다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company 하면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이런 속담이 기억나시나요?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A man, 사람은 is known, 알려진다, by, 뭐뭐에 의해서 the company, 친구, he keeps, 그가 유지하는 유유상종,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advance인데요. advance는 많이 알려진 단어이긴 한데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씁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 나가다, 전진하다, 전진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명사로는 앞으로 나감, 전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dvance라는 단어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in advance 하면은 미리 라는 뜻입니다. in advance 하면 beforehand 하고 같은 뜻으로 미리, 사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If you want it,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If you want it, 만일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please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in advance, 미리, 사전에 이런 식으로 in advance 해서 미리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네, 다음 소개할 단어는 ambulance인데요. 이 단어를 많이 아시죠? 앰뷸런스, 119 구급차 하는 그 앰뷸런스입니다. 구급차죠. 앰뷸런스에서 관련된 파생어들은 좀 이제 수준이 높은,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따로 소개를 드리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앰뷸런스는 그 앞에 구급차 앰뷸런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처럼 앰뷸런스가 적혀 있기를 거꾸로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 뒤에서 앰뷸런스가 다가왔을 때 그 거울을 보고 이게 앰뷸런스다라고 글자를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거울에 비치는 반대로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라는 글자를 읽고 빨리 비켜주도록, 그래서 모든 북미에 있는 앰뷸런스들은 이렇게 글자가 앞에 거울에 비친 것처럼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 거울에 비춰야 글자가 바로 보이는 그런 순서로 적혔다는 것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하는 단어는 annoyance, 짜증, 귀찮음 뭐 이런 말인데요. 동사는 annoy, 짜증나게 하다, 괴롭히다 에서 나온 명사가 annoyance, 짜증, 귀찮음 뭐 이런 말입니다. 비슷한 말은 이제 bother,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하는 동사가 있고요. bother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don't bother 하면 그 신경 쓰지 마 하는 말입니다. 비슷하게 forget it, 그 잊어버려, 그 신경 안 써도 돼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누군가가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럴 때 그 신경 쓰지 마, don't bother, forget it, 잊어버려, 신경 쓰지 마, 필요 없어 뭐 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또 누군가에게 뭔가 이제 말을 꺼낼 때 이게 참 이런 말 꺼내서 미안한데 뭐 이렇게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sorry to bother you. 당신을 괴롭혀서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요. 뭐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sorry to bother you.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되겠고요. bother, annoy하고 비슷한 단어가 irritate, 짜증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rritation이 명사가 되는데요. 흔히 쓰이는 말이 이제 skin irritation, 피부에 뭔가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피부 염증이 이제 skin irritation 이런 말이 있고요. 염증이 피부에 나는 건 이제 skin irritation이라고 그랬는데 몸에 있는 염증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열이 나고 뭐 하는 거니까 불꽃 flame에서 나온 inflammation을 씁니다. 이거 이제 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lame 불꽃에서 나온 염증이라는 단어가 inflammation. 푸른색을 표시한 flame에서 나온 걸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번에 소개하는 단어는 appearance입니다. appearance는 동사 appear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고요. appear가 뭐뭐처럼 보이다, 그 다음에 나타나다 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appearance 하면 어디에 나타남, 출현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외모, 겉으로 보이는 것, 외모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ppear가 보이다, 나타나다 하니까 appearance 명사도 외모, 겉으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나타남, 출현 이 두 가지 뜻이 있고요. 형용사형은 apparent가 있습니다. apparent는 분명한, 뚜렷한,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뚜렷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appear의 반대말은 이제 appear가 나타나다니까 사라지다가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를 뜻하는 접수사 this를 붙여서 disappear 하면 사라지다 하는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분명한, 뚜렷한이라는 뜻을 가진 apparent하고 비슷한 말은 clear, 깨끗하니까 뭐가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고, 또 evident, 분명한, evident 끝이 t로 끝나는데 이 t를 ce로 바꾸면 evidence 하면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될 만큼 분명한 거가 되겠죠. 형용사가 되면. 그래서 evident도 분명한 이런 말이 되겠고요. 또 비슷한 말이 plain도 있습니다. plain은 평범한 말도 되겠지만 어떤 장식이 없고 화려하지 않고 평범하니까 그 뜻이 확실히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한이 되겠고요. 우리가 plain을 어디서 주로 많이 듣냐면 뭐 베이글 같은 걸 보면 여러 가지 뭐 깨라든지 과일류, 뭐 이런 것들이 장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베이글. 그래서 plain 베이글. 또 요거트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요구르트만 있는 plain yogurt 할 때 이제 평범한, 뭐 장식이 없는 그런 뜻으로 이제 plain도 쓰입니다. 분명한이라는 뜻도 쓰이고요. 또 다른 단어는 obvious, 분명한, 확실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pparent 하고 비슷한 말이 clear, evident, obvious, plain 이런 단어들도 있다 하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단어는 appliance인데요. appliance는 apply, 적용하다, 지원하다 하는 데서 나온 단어가 되겠는데요. 뜻은 기구, 기계, 설비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널리 쓰일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알고 보면 또 많이 쓰이는 게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있잖아요. 그 가전제품을 home appliances라고 합니다. 가전제품은 home appliances, 집에 있는 기구들. 그래서 가전제품을 home appliances라고 그러고요. 주방용품들은 kitchen appliances, 주방에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kitchen appliances라고 합니다. 그래서 appliance가 뭐 기구, 기계, 설비 이러니까 흔히 쓰일 것 같지 않은 단어지만 막상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apply,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들, 다른 파생어들 보면 application 해서 적용, 응용이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데 우리 핸드폰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 앱 깐다 그러잖아요. 그 앱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온 그 앱입니다. 줄여서 앱이라고 그러고요. 적용, 응용이 되겠고요. 형용사는
끝이 ABLE 끝이 able로 끝났으니까 뭐 할 수 있는 이잖아요. 그래서 applicable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뜻을 가진 형용사고, 그 다음에 applicant 끝이 ant로 끝났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ant를 써서 applicant 하면 지원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apply 지원하다, 적용하다, 응용하다 에서 나온 단어들이 이제 application, applicable, applicant이고 또 기구, 기계라는 뜻에서 appliance라는 단어가 파생어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apply에서는 C가 없는데 명사로 이렇게 파생어를 만들 때는 application하고 C가 있고 applicable C가 있고 강세 위치도 틀려지고 applicant 또 강세 위치도 다르고 C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단어는 arrogance인데요. arrogance는 오만한의 뜻을 가진 arrogant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고요. arrogant는 오만한이란 형용사고 arrogance 하면 명사니까 오만이 되겠죠. 오만한 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이제 insolent 오만한, 무례하고 오만하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pompous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pompous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구리가 배를 잔뜩 부풀리고 있는 그런 게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연상하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단어도 어휘를 습득을 할 때 뭔가 연상해서 이렇게 또 습득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단어들끼리 같이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외우고 또 반대말도 같이 외우고 또 파생어도 같이 외우고 또 잘 안 되는 단어들은 뭔가를 또 연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기억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왕도는 없고 비결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묶어서 관련시켜서 연상해서 또 반대말끼리 비슷한 말끼리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 좀 더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말 하면 이제 humble이 되겠습니다. 겸손하고 소박하고. 그래서 arrogant 하면은 오만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arrogance 하면 명사가 되겠고 또 오만한하고 비슷한 말이 insolent, pompous. 그의 반대말은 humble, 겸손하고 소박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단어는 assurance라는 단어인데요. assurance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sure에서 나온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는데요. sure, 확실한 이란 형용사에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assure, 확신시키다, 보장하다 하는 assure란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ensure, 확실하게 만들다, 확실하게 하다 하는 동사가 있고 또 발음은 비슷하죠. insure,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접두사가 in인 insure, 이거는 보험 들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sure, 확실한에서 동사가 3개가 나온다. assure, insure, insure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assure는 이제 확신시키다, 보장하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 여기서 나온 명사가 assuranc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보장 이렇게 되겠죠. He assured me of his help 하면은 그가 도울 것이라고 나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그의 도움을 보장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보장했다. The company will ensure the safety of its employees 하면은 the company 그 회사는 will ensure 확실하게 할 것이다. The safety 안전 of its employees 그것의 종업원들의 safety 안전을 그 회사는 그 회사의 종업원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assure, ensure 지금 활용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에 들다 하는 거는 the house is insured for $2 million 하면 그 집은 보험에 들어있다. The house is insured. 그 집은 보험에 들어있다. for 어떤 가치로 $2 million 200만 불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assure, insure, insure 이 3가지 동사들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단어는 audience라는 단어인데요. audience는 AUDI란 어근에서 출발한 건데 이 어근의 뜻은 소리에 관련된 어근입니다. 단어의 뿌리가
AUDI 소리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audience, 청중이란 말이 있고요. 오디오 하면 비디오, 오디오 할 때 그 오디오입니다. 오디션 하면 심사, 오디션 그런 단어가 있고요. 또 audible, 끝이 IBLE는 able, ABLE하고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뭐가 되는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audible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UDI란 어근, 단어의 뿌리에서 나온 파생어들이 audience, 청중, audio, 오디오 기기들, 오디션, 심사, 오디션을 쳤다, 오디션을 봤다 할 때 그 오디션, 그 다음에 audible,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단어는 alliance라는 명사인데요. 이 alliance라는 명사는 ally라는 동사에서 나온 연합하다, 한패가 되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alliance, 연합, 동맹 이런 뜻입니다. ally 동사가 될 때는 강세가 뒤에 있어서 ally 이렇게 되고요. 강세가 앞으로 가면 ally가 되면 명사가 됩니다. 한편, 동맹, 연합 이렇게 되고요. 그 allies하고 앞에 정관사까지 붙여서 그 다음에 A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the allies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해서 연합군을 the allies 이렇게 대문자 A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강세가 뒤에 있으면 ally 하면 연합하다, 한편이 되다, 동맹을 맺다 하는 동사가 되고요. ally 하면은 강세가 앞에 있으면 동맹, 연합의 명사가 됩니다. 얼라이언스를 어디서 주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아시아나 항공 있잖아요. 아시아나 항공이 다른 세계 다른 나라들 항공사하고 그 맺은 그 연합을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아시아나 항공기 보면은 스타 얼라이언스 이렇게 표시도 하고 꼬리 날개에 별같이 표시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 얼라이언스 하면은 여러 항공사 연합 중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가입했던 그 항공연합을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llied Forces 하면 연합군이 되겠고요. 꼭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영국, 프랑스 그 연합군이 아니고 뭘 할 때 야 우리 연합군을 조직해서 한번 해보자 할 때 우리 다 같이 연합해서 한번 힘을 써보자 할 때 Allied Forces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avaric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avarice는 이제 탐욕 이란 명사가 되겠고요. 이거의 형용사는 avaricious 하고 re에 강세가 있는 avaricious, 탐욕스러운, 욕심이 많은 이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avarice는 탐욕, 욕심이 많음 이란 명사가 되겠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은 greed, 탐욕, 그 다음에 형용사는 greedy, y를 붙여서 이제 형용사가 되는 그런 변화를 하고 있는 greed, greedy 해서 탐욕과 탐욕스러운 이런 비슷한 말이 있고요. 또 탐욕스러운에 또 비슷한 말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insatiable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t가 있지만 t가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sh로 발음되는 insatiable 이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이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 푸른색으로 표시한 satis는 우리가 만족하다, 만족시키다 할 때 satisfy가 라는 단어가 있죠. 그 satisfy가 satis가 이제 만족에 관련된 어근이 되겠고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insatiable, 이는 이제 부정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니까 탐욕스럽게 계속 원하는 거죠. insatiable 또 이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하고 avaricious하고 greedy하고 같은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CE로 끝나는 중요한 빈도수가 높은 자주 사용되는 그런 명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어휘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